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주명리학의 주요한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동양의 이제 모든 철학, 학문에서 가장 기초 중에 왕기초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이론이 바로 이 음양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음양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양. 이제 보통은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해서 쌍으로 붙어 다니죠.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음양이론과 오행이론은 별개의 이론입니다. 자, 음양. 그러면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거는 꼭 뭐 명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말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또 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명리학 강의를 할 때 항상 처음 시작하는 이 주제가 이 음양이 뭔가인데요. 제가 물어봅니다. 음양 다 아시죠? 하면 다들 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음양이 뭔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나오는 답들이 참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음양이 뭐죠? 제가 들은 가장 많은 답은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르게 음은 어두운 거다, 양은 밝은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음은 양이 아닌 것이다, 양은 음이 아닌 것이다, 뭐 이렇게 조금 어렵게 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어떤 답도 저를 만족시키는 답은 아니다. 가장 흔한 답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여자들만 있는 어떤 집단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는 양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남자들만 있는 어떤 집단,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같은 데가 되겠죠. 아, 요즘은 이제 군대도 여성들도 가지요. 근데 어쨌든 남자들만 있는 이런 모임에서는 그러면 음은 없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법칙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이게 특정한 집단에 음만 있다, 양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제 보면요, 이 도금이 응달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게 양지 양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로 응달과 뭐 양달, 이게 바로 이제 음양인데, 이 음이라고 하는 한자, 양이라고 하는 한자에는 모두 이 좌변에 언덕부라고 하는 변이 붙습니다. 언덕을 보면 이 위에서 이제 해가 뜰 거 아니에요? 해가 비추는 방향은 뭐가 됩니까? 그게 양지가 되는 거고, 해가 비춰지지 않는 언덕의 이제 뒷부분, 좀 어두워지죠? 그걸 응달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에서 이렇게 나온 어떤 인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짓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하루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의 어떤 현상이 있는 거고요. 바로 그런 낮과 밤을 만들어내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다 뭡니까? 바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어떤 원초적 리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지러울 것만 같이 보이는 이 우주에서 뭔가 조화로운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근본의 법칙이다, 근본의 운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어떤 우리 동양 전통의 사유의 방식이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음양이 뭐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온 답들, 음은 여자고 또 어둠이다, 양은 남자고 밝음이다. 그럼 과연 이건 틀린 거냐?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음양의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이 음과 양에 대해서 여자니 남자니 빛이니 어둠이니 낮이니 밤이니 하는 것들은 바로 음과 양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드러나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본질은 무엇인가? 현상의 이면에는 그것을 규정하는 근본의 어떤 이 본질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밝지요? 빛이 많이 발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어둡습니까? 그거는 빛이 다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어려운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얘기하면 발산과 수렴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팽창과 수축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두 개의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동시에 운동성이기도 한 거죠. 음과 양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하는 운동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하는 운동이다. 다시 얘기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어나는 팽창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지는, 즉 수축하는 운동이다. 이것을 음양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양을 이해하는데 제가 예를 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삶과 매우 직결되어 있는 숨을 쉬는 것입니다. 자, 숨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이라고 하죠. 자,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떠한 생명체도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 즉 숨을 쉬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들숨과 날숨이죠. 자, 여러분들 숨을 어떻게 쉬세요? 계속 들이마십니까? 아니죠. 한번 들여마시면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내뱉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여마시고 내뱉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바로 숨, 호흡이라는 겁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호흡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음양이라고 할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발산하는 운동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하는 운동이다. 들숨, 들여마시는 숨은 뭐예요? 바로 수렴하는 음의 운동인 거고요. 이 날숨이라고 하는, 이 내뱉는 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산하는 양의 운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음양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양에는 일정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립성과 통일성, 그리고 고정성과 역동성, 그리고 절대성과 상대성,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뭐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또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에서 드러나듯이 남과 여, 낮과 밤이라고 하는 어떤 대립되는 두 개의 어떤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분명히 대립하는 거죠. 근데 그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존재하는 거죠. 서로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자만 존재할 수 없고요. 또 여자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호흡에서도 들숨만 존재하고 낮숨은 없는 그런 식의 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통일되어 있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정성과 역동성이라고 하는 이 법칙인데요. 이 고정성이라고 하는 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역동성이라고 하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음과 양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어떤 특정의 운동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순간에 보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서로를 교대한다. 바로 그게 음양의 고정성과 역동성이라는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었던 이 여자들만 있는 집단, 남자들만 있는 집단에서도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음양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같은 여자들 안에서 양의 발산하는 성질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또 음의 수렴하는 성질의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양이라고 이해되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절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거 역시 음양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음양의 법칙, 우리 동양 사람들의 좀 이렇게 친숙한 개념인데 요즘 너무 서구화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 또래 분들이 공부했던 이 서양 철학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대해서는 친근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헤겔의 변증법에도 세 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저는 그게 바로 음양의 법칙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양질전화의 법칙, 부정의 법칙, 아주 익숙한 이런 이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음양의 대립성과 통일성, 고정성과 역동성, 그리고 절대성과 상대성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음양은 과연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노자의 유무상생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태극기에 나오는 이 태극을 표현한 부음포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이 유무상생이라고 하는 말, 부음포양이라고 하는 말, 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유무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줄처럼 이 유와 무가 서로한테 의존하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새끼줄 어떻게 꼬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두 개의 줄을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꼬잖아요. 이런 모양이 생명체의 DNA 구조, 바로 이 유무상생의 구조인데 이게 바로 음양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음포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음을 등에 지고 양을 껴안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태극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빨간색, 푸른색 두 개의 색깔이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져 있지 않죠?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는 등에 지고 하나는 껴안는,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를 교대감아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이런 음양을 담은 이 상징인데요. 이렇게 유무상생과
부음포양이라고 하는 말이 음양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 동양의 이제 사상이다, 철학이다,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현대 서양의 이 물리학에도 이 음양의 법칙이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서양 물리학의 상당한 내용들이 이 동양의 음양 사상에서 단초를 이렇게 찾아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상호 보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호 보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어떤 성질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우주다, 물리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음과 양이라는 거죠. 하나는 발산하고 하나는 수렴하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성질들이 공존하는 것, 그게 바로 음양이고 그게 바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상호 보완성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던 뉴턴의 법칙입니다.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로 아마 제3의 법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른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라고 한 것도 사실은 음양운동의 어떤 모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 좀 넓혀가지고 이 천체 물리학으로 가게 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합니까? 하나의 점에서 커다란 폭발이 있었다. 이른바 빅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점으로 다 이렇게 또 흡수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빅뱅과 블랙홀이 현재의 어떤 우주를 우리가 이해하는 중요한 천체 물리학의 어떤 이 개념 인데요. 바로 이 빅뱅이 뭐예요? 폭발이고 팽창하는 거죠. 즉 발산하는 양의 운동인 거죠. 그럼 블랙홀은 뭡니까?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 즉 빨아들인 건 뭐예요? 수축시키는 거고 수렴하는 거죠. 바로 음의 운동인 겁니다. 또 이 천체 물리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블랙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우주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죠? 서로 끌어당긴다는 중력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법칙에 작용을 하죠. 이 중력이라는 건 뭐예요? 끌어당긴다. 즉 수렴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현대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우주에는 끌어당기는 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힘, 이 청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존재한다. 그게 이른바 암흑물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밀어내는 힘,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발산하고 팽창하는 양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역시 이렇게 중력과 청력이라는 개념도 바로 음과 양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닐스 보어라고 하는 현대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자의 모형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원자의 모형,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양의 성질을 띤 양성자와 그 다음에 음의 성질을 띤 전자, 그리고 중성자라고 하는 이런 세 개의 어떤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이 음양의 법칙들이 적용된다. 실제로 닐스 보어는 이 음양 사상과 이 주역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자기가 이 원자 모형을 개발할 때 동양의 음양 사상에서 힌트를 얻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물리학과 동양의 음양 사상은 매우 밀접하다. 왜? 그건 바로 음양이 우주 만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성경의 첫 구절, 요한복음의 첫 구절이 뭡니까?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뭔가요? 말씀이 바로 양입니다. 그럼 말씀 이전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수렴되어 있는 하나의 점이 있었겠죠. 이거 역시 음양을 저는 우회적으로 표현한 그런 개념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도 저는 이런 음양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밀당이라고 하는 말.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할 때 밀고 당긴다 라고 하는 이 밀당. 그 밀당이 뭐예요? 민다. 이게 팽창하는 양의 운동이고요. 당긴다. 이게 수축하는 음의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남녀의 사랑 속에도 음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듣다 보면은 쉬운 얘기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과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 지구와 우주 모두에 다 적용되는 어떤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음양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본질적 내용은 바로 수렴하는 운동과 발산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양은 좋은 것이다. 음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객관적으로 저는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음양을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항상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는 거고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고요. 이 양지와 음지는 항상 바뀌는 겁니다. 결국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대의 개념이다. 그리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변화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들의 삶,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음양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음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